지은호가 심장 이식이 필요한 환자라고 고백한 그 순간 이지혁은 왜 눈을 피하면서도 끝내 그래도 안 돼라고 말했을까요? 지은호의 목소리는 떨렸는데요. 그 떨림이 약해서가 아니라 너무 오래 참아온 사람의 떨림이었어요. 지은호는 늘 밝고 책임감 있는 얼굴로 카페 매니저이자 인테리어 디자이너로서 버티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 앞에서 더 이상 괜찮은 척으로 자기 몸을 속이지 않기로 마음먹은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이지혁은 잠깐 말문이 막혔어요. 심장 이식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오자마자 이지혁의 안쪽 어딘가가 본능적으로 경보를 울린 거죠. 이지혁은 이미 자신의 몸이 어떤 상태인지 알고 있었고 수술대와 회복실의 냄새가 아직도 피부에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지은호가 같은 길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이 이지혁에게는 기쁨이 아니라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지은호는 울음을 삼키며 다시 말했어요. 선배, 나 진짜 옆에 있을 수 있어요. 1년이든 10년이든. 이지혁은 한참을 침묵했는데요. 그리고 결국 지은호의 손목을 잡아 끌 듯 잡았다가 놓아버렸어요. 이지혁은 잡으면 무너질까봐 두려운 사람처럼요. 그때 복도 끝에서 누군가 그 둘을 보고 있었습니다. 박성재였어요. 박성재는 원래 이런 장면을 참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요. 금수저로 태어나 뭐든 쉽게 가진 사람처럼 보이지만 이지혁에게만큼은 늘 진심이었던 박성재는 그날만큼은 한 발도 못 나갔어요. 들어가서 지은호를 떼어놓고 싶었고 이지혁의 얼굴을 확인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지은호의 고백이 사실이라면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너무 잘 알았거든요. 박성재의 마음속에서 오래 묵어있던 죄책감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고성이라는 이름이 수술실 앞 전광판에 떴던 그날 이후로 박성재는 자신이 무엇을 알고도 모르는 척 했는지 계속 떠올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지강호는 가게 안을 바쁘게 뛰어다녔습니다. 지강호는 게으르고 불만 많다는 말을 자주 듣지만 막상 누나 지은호가 관련된 일이면 이상하게 눈빛이 달라지거든요. 지강호는 가게 오픈을 핑계로 이지혁을 불러냈고 이지혁이 올지 말지 고민할 걸 알면서도 꼭 물어볼 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지혁은 결국 왔죠. 이수빈까지 데리고요. 이수빈은 밝고 계산적이고 돈 많고 성격 좋은 남자와 결혼하고 싶다는 욕망을 숨기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날 이수빈의 얼굴에는 묘한 기대감이 섞여 있었어요. 큰오빠랑 둘이 소고기 먹는 날 자체가 이수빈에게는 희귀한 이벤트였으니까요. 이수빈은 웃으면서도 속으로 계속 계산했을 겁니다. 이지혁 오빠가 요즘 왜 이렇게 말라 보이지? 회사 일 때문인가? 아니면 하고요. 가게에서 정순이는 손님상을 살피며 지강호를 통제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정순이는 식당을 운영하며 버틴 사람이라 자식 둘이 어디로 튈지 늘 불안해하잖아요. 지강호가 갑자기 개업을 한 것도 정순이는 어딘가 수상하게 느끼고 있었어요. 특히 돈이요. 정순이는 이지혁을 보자마자 눈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지혁은 예의 바르게 인사했는데요. 정순이는 그 예의 속에서 이상하게 비어있는 사람의 냄새를 맡았어요. 정순이는 속으로 생각했죠. 저 애는 겉은 멀쩡한데 속이 다 상했네. 그 자리에는 지은호도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아까 복도에서의 고백이 끝나지 않은 채로 억지로 웃는 얼굴을 붙이고 앉았어요. 지은호와 이지혁은 서로를 보면서도 마치 서로를 모르는 사람처럼 눈을 피해버렸고요. 그 어색함을 이수빈이 제일 먼저 눈치챘습니다. 이수빈이 웃으며 말했어요. 너희 왜 이렇게 어색해? 다 정리됐다며? 지은호는 안 어색해라고 답했지만 그 말이 오히려 더 어색했죠. 그때 박성재가 나타났습니다. 박성재는 자연스럽게 자리에 앉았는데요. 자연스럽다는 게 더 무서운 사람이잖아요. 박성재는 이지혁을 향해 선배라고 부르며 평소처럼 굴었지만 속으로는 지은호의 얼굴을 계속 확인하고 있었어요. 지은호가 말한 심장 이식이 진짜인지 농담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비밀을 대신 말한 건지. 박성재가 일부러 가볍게 던졌어요. 부사장님, 우리 10년 넘었나? 그리고는 아주 뜬금없이 더 가벼운 척하면서도 사람을 찌르는 말을 이어갔죠. 나 좋아하는 여자 있어. 혼자 오랫동안.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지혁의 젓가락이 잠깐 멈췄습니다. 지은호도 숨을 삼켰고요. 이수빈은 그제서야 이 자리 그냥 소고기 먹는 자리가 아니구나 하고 감이 왔습니다. 지강호는 이 분위기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지강호는 불만이 많은 대신 공기 읽는 촉은 이상하게 좋거든요. 지강호는 일부러 더 크게 웃고 더 크게 떠들려고 했는데요. 그럴수록 분위기는 더 가라앉았습니다. 마치 모두가 모른 척하면서 사실은 한 단어만 더 나오면 다 터질 것처럼요. 그리고 결국 터졌습니다. 이지혁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 쪽으로 급하게 걸어갔는데요. 걸음이 급한 게 아니라 무너지는 걸 숨기는 걸음이었어요. 지은호는 본능적으로 따라 뛰었고 지강호는 수술한 환자 너 어딜 뛰어와 라며 지은호를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지은호는 그 말에 멈췄다가 다시 뛰었어요. 지은호는 늘 책임감으로 사람을 지키는 사람인데요. 이번엔 그 책임감이 아니라 사랑이었어요. 사랑은 가끔 책임감보다 더 무모하잖아요. 화장실 안에서 지은호가 이지혁을 붙잡았습니다. 선배도 아프잖아. 이지혁은 고개를 숙이고 숨을 고르려 했는데요. 숨이 고르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지혁은 자신의 몸이 아직 회복이 덜 됐다는 걸 숨기고 싶었지만 지은호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었어요. 지은호는 이미 눈치채버린 사람이니까요. 지은호는 말했습니다. 아픈 선배한테 데이트 가자고 조르고 바랄 성격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서로 바라보면서 옆에 있어주자고. 이지혁은 그 말이 너무 따뜻해서 오히려 더 차갑게 밀어내고 싶어졌습니다. 따뜻하면 오래 못 버티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이지혁이 낮게 말했어요. 넌 못 그래. 지은호는 바로 받아쳤습니다. 그럴 수 있어. 이지혁은 결국 가장 잔인한 이유를 꺼내려 했습니다. 이지혁은 잠깐 분노가 올라왔어요. 그리고 그 분노는 곧 자기 혐오로 바뀌었습니다. 이지혁은 입술을 떨며 말했어요. 그럼 더 안 돼. 지은호는 웃는 것처럼 울었습니다. 더 안 되는 게 아니라 더 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날 밤 박성재는 혼자 차 안에 앉아 전화기를 쥐고 있었습니다. 전화 상대는 아버지 박진석이었어요. 박진석은 기업가로서 늘 여유로운 척하지만 사실 가장 무서운 순간에는 가장 조용해지는 사람이었죠. 박성재가 묻습니다. 아버지, 고성애 지금 어디 있어요? 박진석은 잠깐 침묵하다가 아주 차분하게 답했어요. 왜 그 이름을 내가 입에 올리냐? 박성재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뭔가가 숨겨졌다는 걸요. 고성희는 박진석의 재혼 아내로 권력욕과 신분 상승 욕망이 강한 사람이었고 박영라의 엄마였잖아요. 그런데 그 고성희가 기증자가 될 가능성이 생겼다는 건 그냥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의 선택이 개입된 상황일 수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지킨 게 뭘까? 이지혁을 지킨다고 믿었던 내가 사실은 박진석과 고성희의 세계를 지켜준 건 아닐까? 그때 박성재의 머릿속에 한 장면이 스쳤습니다. 누군가가 예전에 했던 말이요. 아버지, 그 여자랑 되게 닮으셨어요. 그 여자가 고성희인지 아니면 더 오래된 누군지 박성재는 확신할 수 없었는데요. 이상하게 지은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말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요. 닮았다는 건 흔한 말인데 이 집안에서는 닮았다는 말이 항상 피로 이어졌거든요. 박성재는 그날 처음으로 지은호의 출생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확신은 아니에요. 하지만 드라마에서 확신보다 무서운 건 의심이잖아요. 의심은 사람을 끝까지 몰고 가니까요. 한편 이지환은 박영라의 운전기사이자 보디가드로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지환은 체대 출신이고 연애에서 배신당한 뒤 의욕이 꺾여버린 사람인데요. 박영라 옆에 붙어 있으면 마음이 복잡해지곤 합니다. 박영라는 우아하고 차분하게 자라서 세상의 칼날을 직접 맞아본 적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 박영라의 집은 칼날 그 자체였거든요. 그날 박영라는 이지환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가 며칠째 연락이 안 돼. 이지환은 그럴 수도 있죠 라고 넘기려다가 박영라의 손이 떨리는 걸 보고 말을 바꿨습니다. 이지환은 누군가를 지키는 역할을 맡으면 이상하게 진심이 나오는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알아볼게요, 영라 씨. 이지환은 움직였고 결국 이상한 걸 하나 발견합니다. 병원 장례식장 쪽 명단에서 고성희라는 이름이 가끔씩 사라졌다가 나타나는 걸요. 공식적으로는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은 사람처럼 처리돼 있었는데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흔적을 지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지환은 그 사실을 박영라에게 바로 말하지 못했어요. 박영라가 무너질까 봐요. 그런데 이지환은 동시에 이걸 숨기는 게 박영라를 더 크게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지화는 그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지키고 싶은 마음과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마음이 서로 싸우고 있었거든요. 이상철과 김다정은 집에서 이지혁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상철은 정년퇴직한 고지식하고 정직한 아버지라 아들의 병을 자기 탓처럼 끌어안는 사람이잖아요. 김다정은 전 초등교사답게 표정으로 다 알면서도 말을 부드럽게 포장해 가족을 붙잡는 사람이고요. 조옥래는 그 집 거실에 앉아 투덜거렸습니다. 아이고, 요즘 애들은 아프면 말을 해야지. 말을 안 해. 말을. 그러면서도 조옥래는 누구보다 이지혁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조옥래는 김장수와 절친이라서 마음이 답답하면 김장수에게 전화부터 거는 사람이었거든요. 김장수는 전화를 받자마자 한숨을 쉬었습니다. 옥래야, 늙은 것들이 뭘 할 수 있겠냐? 조옥래는 화를 냈어요. 뭘 할 수 있어? 옆에 있어주는 건 할 수 있지. 그 말이 이상하게 지은호가 했던 말과 닮아 있었습니다. 옆에 있어주는 것. 누군가를 살리는 방식이요. 이수빈은 그날 이후 이지혁의 상태를 더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이수빈은 계산적인 만큼 관찰력이 좋아요. 이수빈은 오빠가 뭔가 숨긴다는 걸 확신했고 그 확신은 곧 이수빈의 욕망과 연결됩니다. 오빠가 흔들리면 집안의 균형이 흔들리고 그러면 이수빈이 원하는 결혼과 미래도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이수빈은 오히려 오빠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비밀을 먼저 잡아야 했습니다. 이수빈은 박성재에게 먼저 접근해요. 성재 오빠, 우리 오빠 요즘 왜 그래요? 박성재는 웃으면서도 속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이수빈의 질문은 순수한 걱정이 아니라 정보 거래의 시작처럼 들렸거든요. 박성재는 순간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수빈을 이용할지 이수빈을 막을지요. 그리고 다음 날 지강호는 지은호의 서랍에서 병원 서류를 발견합니다. 지강호는 원래 게으르고 불만 많은데요. 누나 일에는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지강호는 서류를 보고 얼굴이 굳어버립니다. 지강호는 그 길로 이지혁을 찾아갑니다. 지강호는 이지혁을 존경하는 척하지만 사실 질투도 섞여 있잖아요. 누나가 좋아하는 사람이 이지혁이라는 게 지강호에게는 늘 불편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불편함을 넘어 분노가 됩니다. 지강호는 이를 악물고 말합니다. 대표형, 누나 아픈 거 알고 있었어요? 이지혁은 대답을 못합니다. 알고 있었냐고요? 사실은 지은호가 심장 얘기를 꺼낸 게 어제였고 이지혁은 그제서야 제대로 알았는데요. 하지만 이지혁은 지은호의 상태가 단순한 게 아니라는 걸 직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지혁은 자기 수술과 지은호의 수술이 한 선 위에 놓일 수도 있다는 걸 떠올렸습니다. 그 선의 끝에는 고성희라는 이름이 있었고요. 바로 그때 박진석이 움직입니다. 박진석은 조용히 병원 쪽 사람을 만나고 조용히 돈이 오가는 길을 점검합니다. 박진석은 고성희가 어떤 상태인지 이미 알고 있는 듯했고 고성희의 상태가 박진석에게 유리하게 쓰일 수 있는지 계산하고 있었어요. 박진석은 기업가니까요. 사랑도 가족도 결국은 자산으로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박진석이 모르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권력욕이 강한 만큼 비밀을 혼자만 들고 있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고성희는 누군가에게 보험처럼 비밀을 흘려놓는 사람이었고 그 비밀이 누군가의 손에서 이제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박영라일 수도 있고 지은호일 수도 있고 심지어 이지혁일 수도 있었어요. 아직은 확정이 아니에요. 다만 확실한 건 누군가가 고성희의 흔적을 지우려 할수록 흔적은 더 선명해진다는 겁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한 번 더 뒤집힙니다. 병원에서 새로운 연락이 옵니다. 이지혁에게가 아니라 지은호에게요. 지은호의 전화기 화면에 뜬 이름은 박성재였습니다. 박성재는 숨을 짧게 들이쉬고 말합니다. 지은호, 너 혹시 내가 어릴 때 기억하는 엄마 얼굴 있어? 지은호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심장 얘기를 한 뒤라서 더요. 지은호는 대답을 못하고 박성재는 더 조용한 목소리로 덧붙입니다. 병원 전광판에서 이상한 이름을 봤어. 그리고 너랑 너무 닮은 사람을. 지은호의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지은호는 출생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다고 믿었는데요. 지은호는 정순이 밑에서 자랐고 정순이는 딸을 의지하며 살아온 엄마였잖아요. 그런데 박성재의 말은 지은호의 인생을 뿌리부터 흔들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지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성재 오빠, 그게 무슨 뜻이에요? 박성재는 끝까지 말하지 않습니다.
한 번에 다 말하면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아니까요. 대신 박성재는 마지막 한마디만 남깁니다. 지은호, 이지혁이 받은 심장 그 기증자, 고성희일 가능성이 높아. 지은호는 숨이 막히고 동시에 머릿속이 차갑게 정리됩니다. 지은호는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이지혁을 지키기 위해 진실을 묻어둘지, 자신을 살리기 위해 진실을 파헤칠지요. 그리고 지은호는 스스로에게도 물어야 합니다. 내 심장은 다음 차례가 될 수 있을까? 그때 지은호의 뒤에서 이지혁이 조용히 말합니다. 지은호, 너 누구랑 통화했어? 지은호는 전화를 끊지 못한 채 천천히 뒤돌아봅니다. 이지혁의 눈빛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는데요. 문제는 이지혁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지은호가 아직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병원에서 또 다른 전광판이 켜집니다. 누군가의 대기 순서가 바뀌고 누군가의 이름이 올라갑니다. 그 이름을 본 사람들 중 한 명이 먼저 소리 없이 무너집니다. 박영라였습니다. 박영라는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가리키는데요. 그 화면 속 이름이 고성희인지 아니면 지은호인지 아직은 보여주지 않겠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이제 이 가족들 사이에서 누군가의 심장을 둘러싼 싸움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사랑보다 더 잔인한 방식으로 서로를 시험하게 될 거예요.